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서울지역기업 디지털 기술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도입 지원 사업 웨비나 사회를 맡은 서울테크노파크 정경화라고 합니다. 최근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클라우드 도입에 대하여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2021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웨비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본 웨비나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채팅창을 통하여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웨비나에 앞서 이번 웨비나에 함께 자리해주신 서울테크노파크 박진영 대리님, 메가존 클라우드 홍채연님, 이영원님, 텐센트 클라우드 비비안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테크노파크 박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홍채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존 클라우드 이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텐센트 클라우드 최안순입니다. 본격적인 웨비나 시작에 앞서 서울테크노파크 지원 사업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테크노파크에서는 클라우드 도입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서울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진영 대리님께 서울테크노파크 기업 지원 사업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테크노파크 박진영입니다. 서울테크노파크 소개와 주요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지식 기반 강소 기술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지역산업 육성의 거점 기관으로 전국의 주요 시도에 19개가 있습니다. 지식 기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및 정책 기획을 하고 기업 지원을 통해 강소 기술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 기관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테크노파크는 산업부와 중기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에서 출연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기업 지원 및 산학 연관 네트워킹과 인력 양성, 창업 보육, R&D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 이전 지원 사업입니다. 기술 이전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기술 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 지도, 공동연구, 합작 투자,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기업이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중 자체 R&D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전국 지역의 대학, 정부 출연 연구소,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을 찾아서 도입하는 것을 기술 이전이라고 합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략하게 기술 이전 프로세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 기업이 현재 기술적 애로사항이나 필요한 기술 키워드 등을 작성해 주시면 기업이 작성한 수요 기술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 DB를 활용하여 기업의 연관 기술을 서칭하고 전국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 중 기업과 관련도가 가장 높은 기술을 매칭하여 기업에게 제공합니다. 이후 기업과 기술을 보유한 연구자 간의 미팅을 주선을 하는데요. 이때 기업은 기업 현황 속에 기술적 애로사항 및 기술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기술 보유자는 기업이 기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답변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스텝으로 기업이 기술적 궁금증이 해결되고 기술 도입 의사가 있는 경우 테크노파크는 기술 거래 기관으로서 기술 이전 계약을 잘 맺으실 수 있도록 기술 이전 조건을 협상합니다. 특허, 실용 신안, 노하우 등 기술 이전 형태나 계약 기간, 도입 기술을 어떤 식으로 지급할 건지 등의 기술료 수치 방법 등 기술 이전 조건을 기업 입장에서 검토하여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기술 이전 계약 완료 후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후속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요기술 조사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 중견기업 및 예비 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의 보유 기술과 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 코칭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애로 기술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산학연 전문가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요. 기술 사업화 컨설팅,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전 받은 기술을 글로벌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화 지원 사업 중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혁신 기술 및 제품에 대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사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14개 시도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원 내용은 크게 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으로 나뉘며 지원이 필요한 프로그램 3개 이내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 테크노파크에서는 서울 저작권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서울 지역 기업의 저작권 역량 강화를 위해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바른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컨텐츠 사업의 부흥으로 저작권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작권의 정의를 한번 같이 리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 독점적 권리로 소설, 시, 논문, 강연, 음악, 무용, 사진 등이 해당됩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저작권 소유자만이 타인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해서는 크게 5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상담에서부터 저작권 교육, 저작권 산업 현장 컨설팅, 저작권 육성 지원 사업,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등입니다. 제일 궁금하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도입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들 몸소 체험하셨다시피 최근 팬데믹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 등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기업에서도 많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인프라를 관리하고 클라우드 도입, 운영,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크게 4가지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을 합니다.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현황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컨설팅 지원입니다. 처음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 규모, 비즈니스 시나리오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클라우드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 도입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전 검증 및 테스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체계적인 인프라 도입을 위해 구축, 설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도입 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1월 4일 금요일까지 이메일 접수를 받고 있고요. 지원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서울 테크노파크로,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는 메가존 클라우드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울 테크노파크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 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서울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들을 통해 서울 지역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마지막에 설명드린 클라우드 도입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으실 텐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메가존 클라우드, 텐센트 클라우드와 함께 클라우드 도입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형원님,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이고 또 디지털 전환이 기업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좀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어떤 구조로 좀 되어 있을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데스크탑이라고 하죠. 컴퓨터 내부에는 이제 메인보드, 메모리, CPU, 그래픽 카드, 네트워크 카드, 하드 등 다양한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버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CPU가 있고 메모리도 있고 네트워크 카드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버는 통상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좀 고사양 스펙으로 좀 맞추게 되는데요. 단편적인 예시로
아까 보셨던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메모리를 한 4장 정도까지를 넣을 수 있는데, 하지만 서버는 좀 보다 고스펙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12장 이상 정도가 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사양 서버들을 저희가 좀 빌려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고, 그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우님,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데스크탑의 본체라고 하는 걸 저희가 하나의 서버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엄청난 고성능의 본체를 그냥 서버라고 봐도 무방하기는 하죠. 네. 옛날에는 이제 한 대 서버에는 이제 한 대 어플리케이션만 좀 이제 올리는 형식으로 주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 왔었는데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이제 좀 새로운 여러 기술들이 좀 나와가지고 한 개의 서버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좀 많이 올리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버 한 대에 가상의 OS를 여러 개를 띄워가지고 각 OS마다 이제 좀 서로 다른 서비스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예전에는 뭐 한 개 층에 한 개의 회사가 입주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에는 이제 한 개 층에 공유 오피스처럼 여러 회사가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컴퓨팅 리소스 중 좀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컴퓨팅 리소스, 즉 이제 저희가 서버를 빌려주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 즉 저장소를 좀 대여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네트워킹 리소스, 사용자가 이제 좀 원하는 네트워크 환경을 좀 구성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서비스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거의 모든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장표 같은 경우는 이제 CSP, 벤더 측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들을 이제 좀 정리한 장표인데요. 온프레미스부터 저희가 흔히 말하는 IaaS, PaaS, SaaS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장표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잘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피자로 좀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IDC 서버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피자로 따지면은 집에서 피자를 만들어서 먹는 거를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치즈부터 토핑, 도우 등을 모두 준비해서 오븐에 굽고 음료와 테이블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온프레미스에서는 이제 서비스를 올리기 위해서 IDC 장비, 즉 서버를 구입을 해야 하고 OS를 직접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서비스를 올려야 하는 그런 형태이죠. 하지만 클라우드의 IaaS 서비스를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피자의 시로 이제 치즈, 토핑, 토마토 소스 아니면은 피자 도우 정도를 이제 벤더, CSP에서 이제 제공을 해드린다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CSP에서 제공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파스 제품을 이용을 하시면은 OVD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러한 조리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빌려드리는 것처럼 파스 제품을 사용하시면 OS, 미들웨어 아니면 뭐 런타임 등을 벤더에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aaS 제품은 모든 것을 제공을 해드린다는 뜻인데요. 그림상 이제 거의 외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냥 몸만 가서 맛있게 차린 피자를 음미할 수 있는 것처럼 별다른 개발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를 좀 바로 사용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다시 와서 해당 장표로 돌아와서 보면은 온프레미스는 네트워킹부터 어플리케이션 모두 직접 구축을 해야 하지만, 클라우드상의 IaaS 제품은 네트워킹부터 가상화, 버추얼라이제이션까지 전부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가장 기본적인 컴퓨팅 서비스인 CVM, 클라우드 버추얼 머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파스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런타임까지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제 파스 제품을 가공하기만 하면 된다는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관련 제품으로는 이제 텐센트의 데이터베이스, CDB가 이제 그런 제품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aaS 제품은 전부 만들어진 기능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예시로 텐센트에서 제공 중인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 같은 제품들이 SaaS 제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좀 서비스를 구분지어서 클라우드 상에서 컴퓨팅을 비롯한 다양한 IaaS, PaaS, SaaS 제품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클라우드가 좋다는 거는 이제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정말 클라우드가 저렴할지 아니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지 이 부분 이제 한번 채연님이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서 형우님이 너무 간단하고도 또 가장 핵심적인 이런 설명들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다른 점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기업들이 스스로 이런 서버들을 물리적으로 보유를 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를 저희가 온프레미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텐센트 클라우드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CSP의 서비스를 이제 온라인상으로 가져와서 쓰는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서비스 형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장단점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프레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온프레미스에도 당연히 장점이 존재할 텐데요. 먼저 비용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 이제 이용료 측면에서만 보게 되면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비해서 매달 이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용료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버 자체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일어난 보안이나 통제 관리를 스스로 오너십을 가져감으로써 이제 이 부분을 온프레미스의 장점이라고도 보시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뒤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으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런 보안과 통제 관리에 대한 오너십을 스스로 가져가는 게 반드시 장점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뭐 일부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보안 측면에서 많이 예민하거나 혹은 반드시 이제 감춰져야 되는 그런 정보들을 스스로 온프레미스로 가져가고 그 외의 정보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가져가는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스스로 운영하시냐에 따라서 이제 온프레미스 측면에서 이런 보안 통제 관리를 스스로 가져가는 게 장점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런 온프레미스에는 다양한 단점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비용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물론 매달 발생하는 이용료는 없지만 이제 스스로 이런 온프레미스 서버를 구축하실 때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유지 보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확장성이나 유연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즈니스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경우 또 그에 따라서 물리적인 공간도 확보되어야 되고 하드웨어를 다 갖추고 또 이 하드웨어가 고장이 났을 때 백업용으로도 또 하나 더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는 이제 확장성이나 유연성이 많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온프레미스에는 이런 유지 보수나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이런 유지 보수를 하고 보안을 관리하는 거를 장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런 유지 보수를 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특히 보안 측면에서는 사실 CSP는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IT 인력들을 보유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업들이 이제 이 정도 수준의 이제 보안 관리 능력을 갖춘 이제 인원들을 이제 하이어링하고 또 운영하는데 굉장히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오너십을 가져가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온프레미스하고 비교해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적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물리적인 이런 서버들을 구매를 할 필요가 없이 CSP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리소스들을 콘솔을 통해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초기 투자에 있어서 이런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당연히 CSP가 리소스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비즈니스에 따라서 이걸 스케일 업다운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연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유지 보수나 백업이나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실제로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한다거나 혹은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사실상 CSP가 이를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코스트가 더 적게 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에는 이런 온프레미스와 다르게 이제 매달 발생하게 되는 요금이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핵심적인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 종량 과금제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만큼 돈을 매달 지불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의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컨셉이고요. 다만 이게 온프레미스 대비해서 이제 어찌됐든 매달 발생하는 이용료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일부 기업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의 단점이라고 봐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통제관리 측면에서는 오너십이 어쨌든 이 물리적인 서버를 내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오너십에 있어서는 이게 제한적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 오너십을 CSP가 대신해준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역시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저도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왜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공급하는 CSP 중 하나가 텐센트 클라우드로 알고 있습니다. 이 텐센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텐센트 클라우드의 비비안이라고 합니다. 먼저 텐센트의 경우 중국 시가총액 1위 IT 기업이고 그리고 중국의 카카오톡이라고 불리는 위챗을 개발한 기업으로 모두가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텐센트 클라우드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센트 클라우드는 앞서서 형원님과 채연님이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국 대표 CSP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장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글로벌 지역을 바탕으로 방대한 인프라 리소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 총 26개의 리전과 70개의 가용존을 보유를 하고 있으며 특히 중화권인 동북,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타 CSP 대비해서 독보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2,800개 이상의 노드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비안님 사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한번 꼭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필드에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지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진행이 된 지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제 많은 기업분들이 반드시 중국 지역 내에서 IT 서비스를 운영을 하거나 혹은 자사가 중국 법인이 있어야지만 이제 차이나 클라우드를 고려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러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것이 현재 텐센트 그리고 또 메가존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중국을 포함해서 국내외 모든 지역에서 텐센트 클라우드의 도입을 중국 법인을 갖고 계시지 않아도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텐센트 클라우드에 대해 전반적인 솔루션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텐센트 클라우드는 현재 많은 산업군에 걸쳐서 다양한 라인업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아야스단에 대한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아야스단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야스, 파스, 사스 앞에서 형원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다들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텐센트 클라우드는 크게 컴퓨팅, 네트워크 가속,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로 나누어 높은 안정성과 신뢰도 있는 인프라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파스 또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과 고객별 시나리오에 맞춰서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텐센트 클라우드가 타 CSP 대비해서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텐센트 클라우드의 파스 솔루션은 크게 게임과 미디어 산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최근 두 분야를 결합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분야의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D 공간 음성 솔루션인 GME, 양방향 영상 송출 솔루션인 TRTC, 실시간 채팅 솔루션인 IM, 실시간 스트리밍 솔루션인 CSS 등 다양한 산업군 그리고 고객별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맞게 파스 솔루션을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스인데요. 텐센트 자체 개발한 위챗을 이용한 인앱 솔루션인 위챗 미니 프로그램, 위챗 페이 등이 있으며 그 외 산업군별 특화 솔루션들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비비안님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CSP인 텐센트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이제 솔루션 라인업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사실 국내에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물론 이런 다양한 제품이나 라인업 자체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이제 텐센트 클라우드의 보안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텐센트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문의라기보다는 사실상 텐센트 클라우드 이제 자체에 대한 문의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채연님이 계속 이제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주시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차이나 클라우드에 대한 이제 일부의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텐센트 클라우드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보안 인증에 힘쓰고 있고 다양한 보안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유럽 지역의 다양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인증을 보유를 하고 있고 신뢰감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저희가 받고 있는 인증은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갱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텐센트 클라우드 자체 보안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비안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CSP로서의 텐센트 클라우드의 장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러한 텐센트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싶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채연님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의 이제 텐센트 클라우드의 솔루션에 대해서 비비안 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런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시는 기업분들이 바로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하시기 위해 거치실 수 있는 바로 그 중간 다리가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의 MSP인 메가존 클라우드입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1998년에 설립이 된 국내 최대 이제 MSP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는 지금 CSP 중에 가장 점유율이 크다고 할 수 있는 AWS가 한국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이런 AWS의 공식 첫 번째 파트너로서 한국에서의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을 함께한 시작한 파트너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기준 이제 9천억이 넘는 매출을 발생을 시켰고요. 현재는 2천여 명 이상의 임직원들이 함께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는 2,000명 이상의 임직원 중 절반 이상이 이 형원님과 같은 클라우드 전문가분들, 전문가 엔지니어로 함께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클라우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기업분들이 자신의 비즈니스나 기업별 규모, 시나리오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들을 컨설팅 받고 추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솔루션들을 도입하고 구축하신 이후에도 사실상 저희가 예를 들면 24736이라는 MSP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운영 중이신 비즈니스가 상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품질을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서포트 포탈이라는 저희의 서비스 포탈을 통해서 다양한 기술 문서나 또 Q&A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런 웨비나를 시청해주고 계시는 기업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의 길을 가셔야 할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제시해줄 수 있는 파트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텐센트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CSP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10손가락을 채 채우지 못하는 개수가 될 텐데 사실 이런 CSP들이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대응을 하고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의 도입을 돕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 메가존 클라우드와 같은 MSP라는 이제 기업들이 꼭 필요한 거고요. 그런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CSP를 다이렉트로 당연히 통하시는 것보다 이런 MSP를 통하시는 게 최적의 솔루션이나 이런 대응에 있어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경로를 거치실 수 있고요. 또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를 통하시면 CSP라는 이제 외국 기업의 서비스를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원화로 빌링이 가능하시고 또한 기술 문서도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를 통해서는 한국어로 다양하게 가이드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고객사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를 통하시면 이 자사에 맞는 가장 최적의 솔루션들을 확보하실 수 있고 또 이러한 도입을 최대한 빠르게 구축하실 수 있고 이 구축 이후에도 저희의 다양한 MSP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웨비나를 함께하고 있는 이런 텐센트 클라우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를 통하시면 컨설팅과 또 운영 단계, 구축 단계까지 그리고 POC까지 저희가 무료로 한번 체험을 해보실 수 있고요. 또 텐센트 클라우드의 다양한 솔루션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텐센트 클라우드로 콘솔을 이용해가지고 간단한 네트워크 구성과 VM을 올려보는 작업을 해가지고 웹서버를 띄우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로그인을 하시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텐센트 클라우드 콘솔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좌상단에 있는 프로덕트라는 데에 이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주시면은 여기 네트워킹 제품 밑에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한번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테스트는 도쿄 리전을 선택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도쿄 리전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다 있는 VPC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저희는 플러스 New를 눌러가지고 VPC MZC라는 VPC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자동으로 서브넷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도쿄 존 1에다가 생성을 할 거고요. 설정이 완료되셨으면 OK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은 저희는 이제 VM을 생성을 하러 클라우드 버추얼 머신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턴스 탭으로 가장 먼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좌상단의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저희는 우선 테스트이기 때문에 페이스 요구 방식을 우선 선택을 해서 넘어갈 거고요. 아까 저희는 도쿄 존 1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도쿄 존 1로 선택을 해주시고 저희는 우선 간단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2코어 2기가짜리 서버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부분에서는 OS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오늘은 CentOS를 한번 좀 선택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디스크 SSD가 50기가 돼 있고요. 추가 디스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여기서 Add 데이터 디스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아까 생성했던 VPC, MZC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생성했던 서브넷이 표기가 되게 됩니다. 밴드위스 같은 경우는 100Mbps까지는 어차피 무료로 제공을 되고 어차피 과금은 트래픽당 단가로 나가기 때문에 100Mbps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시큐리티 그룹에서는 뉴 시큐리티 그룹을 생성을 하게 되시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포트들은 웰컴 포트로 이렇게 자동으로 클릭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웹서버를 한번 띄워볼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22번 포트와 80번 포트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네임은 CVM MZC로 제가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걸 로그인 메소드는 저희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비밀번호 생성하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서비스 때는 SSH 키페어를 생성을 해주시는 게 보안적으로는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만든 서버 스펙이랑 그리고 요 이미지랑 이런 게 다 확인이 되셨으면은 맨 하단에 여기 이거에 다 문제 없다고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이네이블을 눌러주시면은 서버 구매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서버 구매가 완료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뭐 하드웨어 이렇게 구입하는 것보다 인터넷상으로 단순히 클릭 몇 번으로 이 모든 게 다 완료가 된다는 게 클라우드의 매우 큰 편리함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스턴스가 크리에이팅 되고 있는데 저희는 아까 CVM NZC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했고 2코어 2기가의 100Mbps 대역폭을 가진 시스템 디스크는 SSD인 서버를 하나 구매를 완료를 했고요. 저희는 이제 터미널로 들어가서 한번 해당 서버에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는 그러면 루트로 요 VM CentOS로 접근을 하게 된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서버로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그러면 웹 서버를 한번 띄워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HTTP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설치가 완료됐으면은 저희는 VI 에디터를 통해 가지고 바.data.html 안에 index.html 파일 하나 만들어 주고요. I를 눌러서 여기서 편집이 가능한데 hello mzc tencent라고 이름을 적어 놓고 저장을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시스템 CTL을 통해서 스타트 HTTPD 대문을 활성을 시켜주면은 웹서버는 간단한 웹서버는 만들어졌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그러면 요 공인 IP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hello mzc tencent라고 웹서버가 뜨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서버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핸즈온처럼 이렇게 서버를 생성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웹서버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정도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저는 이제 CLB라는 서비스를 통해 들어와서 부하 분산을 진행을 하고요. 부하 분산을 통해 웹서버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웹서버로 접근을 하면은 또다시 한번 이제 로드 밸런싱 장비를 통해 가지고 미들웨어인 와스 서버로 접근을 하게 되고 와스 서버로 DB로 접근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작업자는 이제 대부 이제 개발자는 베스천 호스트를 통해 가지고 웹서버로 직접 접근을 해 가지고 웹서버에서 작업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지금 해당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퍼블릭과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나눠놨는데 일반적으로 웹서버를 퍼블릭 서브넷에 두면은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프라이빗 서브넷에 들어가면 인터넷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앞에 그래서 베스천 호스트를 퍼블릭 서브넷에 한번 위치를 시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허니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설명을 주신 것처럼 이런 구성도로 이제 고객분이 웹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이제 보통 유저들이 굉장히 급증하는 특정 시간대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 유저들이 급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한 대의 서버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그럴 때 이제 운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인 CLB를 통해서 부하 분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키텍처 상에는 이제 2대의 서버만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CSP 서비스 중에 오토스케일링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오토스케일링은 이 서버에 대해서 매트릭 값을 걸어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CPU 사용률이 몇 %를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기존에 설정해 놓은 서버가 생성이 되라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러면 지금 저기 아키텍처 상에는 서버가 2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0,000명의 유저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저 웹서버에 부하가 많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웹서버에 부하가 가면 CPU 사용률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으로 서버가 증설이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는데 스케일 아웃이 이 매트릭 값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고 그리고 유저가 또 줄어들면은 또 매트릭 값에 의해서 다시 이 서버 대수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럼 설명해 주신 거를 조금 이해를 해보면 이 유저가 많아졌을 때 서버 사이에 이런 부하 분산을 위해 쓰는 솔루션이 CLB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또 이런 급증한 유저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버 수 자체를 증감시키는 걸 오토스케일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오토스케일링을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CLB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부하를 좀 분산을 많이 시키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해주신 이제 CLB랑 오토스케일링 그리고 구성도에 이제 포함된 그런 솔루션 외에 혹시 형원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으신 텐센트 클라우드의 솔루션이 또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시는 게 이제 CDN 서비스인데요. CDN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웹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유저들에게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멀리 있는 유저는 이게 만약에 퍼블릭 이제 망을 타고 가게 되면 속도가 당연히 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DN 서비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CDN 노드들에다가 각 국가에 있는 CDN 노드들에다가 웹서버의 내용을 미리 캐싱 저장을 해놓는다고 하면은 해외에 있는 유저들은 한국까지 공인망을 타고 들어와서 이 웹서버를 들어오는 게 아닌 각 국가에 있는 엣지 노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를 보다 빠르게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용도 매우 저렴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오늘 발표자분들 모두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원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2년 서울 지역 기업의 디지털 기술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도입 지원 사업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